자,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유리식과 유리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한 타임이면 되는 수업이에요. 예, 정말 내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요거를 끊어서 가서 너희들의 이해도를 좀 최상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엉거지로 반씩 쪼개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단원들도 다 반씩 쪼개고 있어요. 예, 그만큼의 여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소화해올 시간,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수민이한테 얘기한 앞에 부분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그래프 형성 과정,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이해가 됐는데 안 그려져요.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 거냐면 당신들한테 왜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함수의 그래프, 실수배 평이동, 대칭이동 요 얘기한 거, 그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추가적인 공부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 영화 얘기한 적 있지 않냐? 그 무슨 영화지? About Time?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시간 능력자가 하루를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말미에 있는 얘기야, 이게. 말미에 에필로그 같은 건데, 시간 능력자가 이 사람은 안 죽을 수 있어. 왜냐면 계속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따라 노화하여 죽기로 결정을 하고 하루를 어떻게 사냐면 대충 사는 거야. 막 대충 살아, 하루를.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출근하다가 뭐 본 고양이의 예쁜 모습이라든가 길가에 핀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린 예쁜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곱씹으며 감상하며 하루를 다시 살아. 그러니까 대충 하루를 살고 그 하루에 대한 나의 후회가 있을 거 아니야. 나의 후회가 그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한 하루의 후회를 딱 새긴 다음에 바로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그 하루를 다시 사는 거지. 그래서 곳곳에 있는 아름다움과 예쁨과 행복함을 충분히 누린 다음에 다음날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틀로 하루를 살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아, 그럼 내가 둘째 날처럼 이 하루를 살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놓치지 않을 것들을 놓치며 그냥 하루씩 살기로 했어요. 그러고 늙어 죽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지? 결국은 그냥 보통 사람처럼, 시간 능력자가 보통 사람처럼 능력을 쓰지 않고 인생을 잘 살다 간 거야. 예. 당신들에게 나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 맨날 2회독이니 3회독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회독이니 3회독이니. 예? 그러니까 5회독 볼 걸 5회독을 해서 5번을 돌려서 간신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를 조금만 집중하면, 조금만 더 거기서 추가적인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면 그 5회독 할게 4회독으로 3회독으로 이렇게 줄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당신들에게는 저 같은 기술자들이 알려주는 이제 요령으로, 원래 자기가 개념서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이 잡지식인들이 말해준 요령으로 다시 한 바퀴 돌고 해서 2회독은 필수겠죠. 네. 요런 거예요. 1,0을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도 이게 이제 아마추어들은 이 1,0을 먼저 이렇게 넣고 시작을 할 텐데, 저 같은 꾼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꾼들은 이 y는 x 플러스 c, 제가 크게 쓸게요. ax 더하기 b에서 점근선 찾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점근선을 먼저 본다는 거죠. 저기서. 그래서 요 놈으로부터 이 부모
0을 만드는 x값이 2다. 다시 말해 여기다 2 넣었을 때 0 돼야 된다. 로부터 c는 마이너스 2다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x합계수와 x합계수를 서로 나눈 것이 가로점근선이다. 라고 요령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이러고 나서 얘네를 다시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b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1,0을 지나고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가 0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분자가 0이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가 1이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ABC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작 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요령을 배운 다음에 가서 한번 써먹고 배운 다음에 가서 한번 써먹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제 본인들이 얘를 보면서 분수함수, 유리함수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각자의 요령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막 중구난방으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미지수를 갖다가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점근선 막 해보고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할 텐데 사실은 여기는 ABC를 활용해서 얘를 봐도 되지만 얘는 거꾸로 이 녀석을 보면서 유리함수 하나를 내가 만들어낸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게 빨라요. 그래서 만들어 보려고요. y는 우리가 배웠던 바를 역순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역순으로. 집중. 역순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근선이 세로 점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1. 다시 말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 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겠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절편이 2잖아요. y절편이 2면 여기다가 더하기 2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더하기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숫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수배죠. 실수배 숫자 하나가 나올 텐데 그걸 감당하는 애가 누구냐? 얘예요. 여기 추가 조건이 뭐 하나 있는데 추가 조건을 하나 찾으시면 돼요. 점근선만 있어도 이미 여기까지 다 찾아진 거고 여기 0,1을 지난다. 0,1을 지난다. 이제 지금부터 내가 x에다가 0을 넣을 건데 x에 0이 여기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럼 x에 0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1이어야 하는데 분모가 1이니까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구나. 이렇게 x에다가 0을 넣어야 0을 넣어서 그 결과가 1이 되게 하는 k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서연아 왜? 나머지 정리가 편하지 않아요. 응? 나머지 정리가 편하지 않아요. 나머지 정리.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나머지 정리.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뭐 누가 쓴 용어인가? 네? 그 유명한 인간 강사가 쓰신 건가? 네, 뭐 아무튼 좋아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통분하면 2x 더하기 2 빼기 1 2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를 하시면 a가 2, b가 1, c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식의 분수함수를 만드는 자기만의 요령을 가지란 소리예요. 뭐 그 나머지 정리라는 말도 아마도 요런 수순 중에 이제 그분이 개발한 것에다가 포인트를 둬서 하는 걸 텐데 이게 단과 강사들이 잘 하는 짓이죠. 뭐 이렇게 상감수할 때 노래 지르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그냥 부끄러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anyway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혹은 이거 알려준 대로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보라고 한 거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함수의 모양이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꼴로 주어졌는데 이 뒤에 있는 점근선을 표시하기가 편해서 제가 더하기 2라고 그랬는데 이걸 2x로 이렇게 시작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눈 게 세로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0,1을 지난다 하면 0 지났을 때 1을 지나야 되니까 더하기 1이라고 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제가 이걸 먼저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일반형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표준형으로 보고 있는 게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라고 표준형으로 보고 있는 게 그림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경우가 훨씬 크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다른 문제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점근선이 같고 역시나 요령 취득 차원에서 점근선이 같고는 점근선은 두 종류니까 요거 0 만드는 애와 요거 0 만드는 애가 서로 같다는 소리다. 다시 말해 마이너스 2분의 a와 마이너스 c가 서로 같고 그것은 a가 2c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 얻어놓고 그 다음에 세로 점근선 요렇게 나누기 한 것과 요렇게 나누기 한 것이 서로 같다. 이거 나누면 1이고요. 요렇게 나누면 b고요. 그래서 b는 1은 즉시 얻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f1을 집어넣어주면 2 더하기 a분의 6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이라니까 a가 마이너스 8이어야 하고 a가 마이너스 8인 고로 c는 마이너스 4여야 하고 당최 어려운 게 없잖아요 지금. 수민아 알겠어? 들어보면 네가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해왔든 안 해왔든 못할 이유가 없는 풀이라는 얘기야. 어디서 막혔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해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죠. 세상에 있는 모든 유리함수는 그 시작이 y 이퀄 x 대칭 y 이퀄 마이너스 x 대칭 y 이퀄 x에 대한 대칭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그것의 교점인 0,0에 대한 대칭 이 세 가지 대칭을 기반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칭성이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모든 유리함수는. 그걸 여기다 그리든 봐봐요. 이 지금 1, 3, 4분면에 그려진 이 도형이 원점 대칭이기도 하고 y는 x를 끼운 다음에 돌리면 똑같으니까 이 자체로 y는 x 대칭이기도 하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이렇게 뒤집어주면 돌려주면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고 여기 있던 애가 일로 가서 수련아 왜 자꾸 고개가 숙여질까? 아하. 설사 실수배가 음수가 되어서 이쪽 2, 4, 4분면으로 그림이 넘어가도 지금의 이 구도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 그리고 너희가 이 무리함수나 유리함수를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들 있죠. x축과 y축을 제외한 모든 그림이 다 요거까지 해서 겹쳐 그리면 안 되는데. 대충 그려. 이거 뭐죠? 점근선이요. 점근선까지 해서 가로점, 세로 점근선, 가로 점근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원점까지, 이 분수함수까지가 다 투명 레이어 위에 그려지고,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해서 간다는 거예요. 평행이동해서 간다는 거예요. 뒤집혀도 그 레이어 자체가 뒤집히는 거고, XY축을 제외한 모든 녀석들이 다 이 그림 이 상태로 미끄러져 간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 4번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바는 뭐냐면 뭐가 뭐에 대한 대칭이고 뭐 자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가 있는 거지? 라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점근선이
어디 있어요? x는 3. 그리고 점근선이 y는 2에 있고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이 나오니까 1,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란 얘기인데 이 그림의 모든 형상이 다 이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도 이거 대칭성이 어떻게 돼? 라고 누구한테 내가 첫 질문을 했죠. 이 그림 보면서 뭔가 언급을 해보라고. 특징이 뭐인 것 같아? 라고 언급을 해보라고. 그 언급에 대한 대답이 아우 이거 영 마음에 안 든다. 이 점에 대한 대칭, 이 선에 대한 대칭, 이 선에 대한 대칭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3,2일 테고 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y 이퀄 x가 3,2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 이퀄 x 3 집어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빼기 1이라는 직선이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이름은 y 이퀄 마이너스 x로 시작해서 3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5인 거고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대칭, 이거에 대한 대칭, 이거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다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a, b에 대한 대칭일 때 그걸 찾아라. 그 다음은 그 똑같은 그래프가 이럴 때로 찾아라. 이렇게. 좀 전에 봤지만 이 녀석 마이너스 2고 이 녀석 5입니다. 그걸로 투여수단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거는 그냥 심심하니까 m과 n을 구하라 보다 조금 더 살 붙여놓은 건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대칭선을 주어도 그 도형이 뭔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표현 바꾸기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바는 이런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3에 대한 대칭성을 갖는 분수함수이다 라고 하면 바로 요 교점 어떻게 구해요? x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직선 두 개. 넘겨오면 2x 넘기면 4, 그래서 x는 2. 이거 2, 마이너스 1이라고요. 2,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x 이퀄 2에 세로 점근선이 y 이퀄 마이너스 1에 가로 점근선이 그려진 여기에 그려지거나 혹은 여기에 그려지는 분수함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녀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요 세로선 B가 2라는 소리고요. B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분수함수가 x-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인데 요 분모 0되게 하는 값 2를 여기다가 도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양수가 나오죠. 양수면 여기와 여기에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래 놓고 굳이 xy축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런 자리에 이렇게 y축을 긋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x축을 구해주시면 돼요. 대략 얘가 2,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그건 나중 얘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고요.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용어들 때문에 명제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말로 동치라고 불러요. 동치. 같은 말. A 제곱이 0이다 하고 A는 0이다 하고 같은 말이죠. 이런 식. 이런 거를 이렇게 쌍방참으로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이게 y는 x의 대칭이 되려면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딱 그렇게 되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y = x 대칭이라는 거는 얘가 이 보시면 요렇게가 y는 x잖아요. 이 y는 x에 대해서 점근선이 어떻게 이동을 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점근선이 요 선 위에 y는 x 위에 자신의 교차점을 두어야만 이 아이가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y는 x 대칭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점근선의 교차점 얘기라고요. 점근선의 교차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럼 점근선의 교차점이란 건 곧 세로점근선과 가로점근선을 말하는 건데, 예로 말하면 요거 0으로 만드는 애 마이너스 c분의 d요. c분의 d요. 그리고 요렇게 나눈 값 c분의 a요. 그 두 개가 같으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가로점근선과 세로점근선이 같은 값이면 된다. 근데 c는 0 될 일이 없는 동통의 상수이므로 마이너스 d는 a이다고 넘기면 a 더하기 d가 0이다고. a 더하기 d가 0이다고. 그렇다고요. 자, 이제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게 되었으니 좀 거창한 이야기.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항상 그랬어요. 항상. 2차 함수 잘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이야. 여기가 대칭축이야. 이게 x절편이야. 이게 y절편이야. 이건 뭐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한 후에 바로 딱 다음 단원이 뭐냐면 정의역 구간 주고 어디가 최소야 어디가 최대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앞 단원의 그 내용을 어떻게 숙지했느냐가 확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앞 단원은 앞 단원이고 뒤에 최대 최소는 최대 최소고 이렇게 별도로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역 구간에 양쪽 주면 왼쪽 작은 값을 넣은 게 최소값, 큰 값을 넣은 게 큰 값 이렇게 하는 거죠. 왼쪽이 작은 값, 오른쪽이 큰 값.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앞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야. 실제로 2차 함수를 우리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로 열심히 그래프를 그리고 배운 이유는 정의역 무대를 이렇게 주었을 때 커튼을 이렇게 친다고 그랬죠.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y좌표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야를 찾으란 얘기였거든요. 네? y좌표가 제일 낮은 애가 누구야? 꼭지점. 이게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양쪽 끝 비교해서 더 높이 끝난 이 아이가 최대야. 이런 거 찾으라고 그래프를 배운 건데 그냥 구간에 여기 넣은 값 최소, 여기 넣은 값 최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앞에 내용이 무엇 때문에 존재했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지. 아시겠어요? 이 2차 함수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구간에 양끝값 넣은 게 최대 최소 아니다 라고 했는데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최종 결론은 구간의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입니다. 왜인지 이유를 알면 돼요. 왜인지. 보세요. 자, 유리함수의 최종적인 모습이 요렇게와 요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아이가. 근데 말이에요. 커튼을 여기와 여기서 친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미친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점근선을 끼고 좌우를 닫아버리면 여기에 아예 함수값이 없잖아요. 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점근선에. 그리고 올라가는 건 한없이 올라가. 양의 무한대. 최대값 없음. 내려가는 건 한없이 내려가. 음의 무한대. 최소값 없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질문을 하는 목적과 의도에 맞춰보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점근선을 피해서 정의역을 줍니다. 예? 점근선을 피해서 정의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안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이 있을까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일? 없습니다. 예, 유리함수 그리고 우리가 요 다음번에 배울 소연아 다음번에 배울 무리함수 두 개는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서 그 굉장히 큰 취약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출제자 입장에서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강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가 아니면 감소라는 거예요. 함수가 증가 아니면 감소. 그렇게 되면 왼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낮습니다. 오른쪽 끝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높습니다. 어디서 정의역을 잘라도 왼쪽 끝값이 가장 낮아요. 오른쪽 끝값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 구간의 양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를 내놓게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도움을 좀 익숙해졌을 경우 조금 덜 받아도 좋다. 네, 덜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원래 취지는 얘를 그리라는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 점근선 그리고 y는 1 점근선 그리고 x 이퀄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보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할 때 이제 1,0을 지나도록 이렇게 점근선 따라 그려주면 되는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그림인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정의역을 잘랐으므로 여기에서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1 이렇게 이쪽 버리고 이쪽 버린 거예요. 그럼 당신들 지금 눈에 보이는 무대 안에 가장 낮은 데는 여기 가장 높은 데는 여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라는 높이가 나오는데 이게 최소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0이 나오는데 0. 이 0이라는 높이가 최대값.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없을 때에도 결국은 뭐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구간의 양 끝값인 이유를 알면 정확한 이유를 알면 그냥 구간의 양 끝값을 넣으면 된다 라고요. 근데 그림을 안 보면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 모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마이너스 2를 넣어봐요.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오네. x 이퀄 1일 때를 넣어봐요. 그냥 0이네. 둘 중에 누가 커요? 0이 커요. 그럼 네가 최대값. 마이너스 3 네가 최소값. 왜냐면 이 둘은 최대와 최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알겠어요? 넣어서 구간의 양끝값을 넣어서 둘 중에 큰 값이 최대값.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요령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문제 출제할 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게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죠. 왜 이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냐면 미지수를 달아놨는데
그럼 양끝 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인데 0을 이렇게 넣었을 때 하고 x가 0일 때 y는 4죠. x가 a일 때 y는 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4인데 이게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잖아요. 물론 얘가 최소값이 3이다 했으니까 4는 3이 아니므로 요게 3이겠네 이런 식의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올바른 풀이는 일단 아니니까 다른 문제로 변형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요걸 좀 그리자. 마이너스 1 점근선 2 점근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여기랑 아닌데? 맞나? 마이너스 1 맞네. 그래서 뭐예요? 어디서 자른 거죠? 0에서부터 a까지 자른 거. 그럼 여기서 요만큼 그럼 0 집어넣으면 여기가 4인데 여기가 최소값일 테니 a를 넣었을 때 a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4가 3이겠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죠. 내려가는 걸 확인한 다음. 아싸리 그림을 가정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아니다. 이게 그렇지. 이거 풀어보셨어요? 풀어보면 디테일에서 이렇게 덜그덕덜그덕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되게 쉬웠는데 이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A가 양해상수이다. 이것도 사실은 과잉인데 조건으로는 과잉인데 어쨌든 뭐 필요해서 지가 줬대니까 이게 A가 양해상수면 0 되는 값이 음수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 이렇게 음수에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 세로 점근선 2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마이너스 A라는 음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A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릴지가 혼란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최대값 1, 가장 높은 값이 1이야. 0에서 2까지를 내가 잘랐는데 그 정의역의 구간을 여기에서 여기까지로 이렇게 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정할 건데 최대값이 1이다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점근선이 2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이거 위로 그려지는 애라고 하면 이 아이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 값보다 내려올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최대값 1이라는 말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녀석이고 점근선보다 낮은 최대값이니까 따라서 요 A일 때의 2일 때구나. 2일 때의 함수값이 1이구나. 이렇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일 때의 함수값이 1이구나. 그래서 2 플러스 A 분의 8이 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최소값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 0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A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죠? 다음 이야기. 유리함수와 유리식에 이제 한참 빠져 살다 보면 전체 지도상에서 이 유리함수가 차지하는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 지금 뭐 하다 왔죠? 여기 어떻게 하다 온 거예요? 함수론을 배우다가 다항함수 외에 실제함수의 사례 하나를 보자라고 분수함수에 들어온 거예요. 유리함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정근선 옮길 수 있어? 얘네들 대칭이동 되니?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 알아?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함수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 가지고 장난쳐서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는 두 가지. 합성함수, 역함수. 네, 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가 시작되는 건데 이것만 딱 보자면 합성함수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센수학 가면 확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합성되는 어떤 장면만 보여주려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그러니까 F서클 F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예,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종국에 가서 F서클 G, F서클 G, 서클 H 이렇게 2종의 함수들을 합성할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그리기를 요구하고 그 그림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가 잘린다거나 어디에서 꺾어진다거나 증가감소가 바뀐다거나 이런 걸 이제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합성함수가 등장하면서부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만만한 애들 몇 개 붙들고 했다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유형별 문제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면서 이 합성함수의 무서움을 좀 느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잘 해야죠. 결국 잘 해야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런 표현 잘 쓰진 않아요. 거듭제곱 표현 함수에다가. 근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f 하나짜리는 f1이라고 표현할게.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f의 n거듭 제곱이 있잖아. 그거는 f의 n-1승을 f에다가 합성한 거야. 이런 말인데, 예, 이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 f에 2를 넣은 것은 f1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f2에 2를 넣은 것은 여기 말대로 하자면 f에다가 f1, 2를 넣어서 만든 거야. 이런 뜻이에요. f3, 2는 f에다가 f2, 2를 넣어서 만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성하고 또 합성하고 또 합성하고 몇 번 합성된 거냐를 가지고 요 거듭제곱으로 표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99개까지 나한테 나열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나열해 보면서 패턴을 파악해라 라는 뜻이고, F2를 여기다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인지. 그럼 2 빼기 1, 1분의 2. 2네? 뭐야? 그럼 이 결과가 2란 얘기잖아. 예, 그러면 F에다가 다시 한번 2를 넣었다는 얘기니까 F2는 다시 넣어보니 2네? 예, 그럼이 2니까 이게 또 2네? 그래서 결과가 얼마인데? 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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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얼마를 넣어도 2구나. 예, 라고 하는 추론이 끝나면 F99에 2는 2네. 이렇게요. 이거 할 말 많은데, 예, 되게 간단한 얘기 같죠. 예. 근데 요거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그래프가 조금 달라진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 앤데, 일단 우리 1회독이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현 바꾸기. 오른쪽에 F예요. 그리고 F99번에 넣은 2와 100번을 넣은 2를 풀 거예요. 예, 그러면 F1에 2부터 출발을 해야죠. 예, 그 말은 여기다가 2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걸 함수를 물론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2를 넣으면 바로 0이라는 사실이 보이죠. X축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0이다가 돼요. 0이다. 그럼 F2승의 2는 뭐냐? F에다가 F2를 넣은 건데 F2가 0이라 했으므로 그게 F0이 되거든요. 근데 F0은 함수값이 얼마냐? 여기 있어요. 2.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F3승의 2는 얼마냐? F에다가 F 제곱한 2를 넣으면 되는데 방금 전에 그 결과가 2라는 걸 얻었어요. 이게 2다. 그러면 F2와 같고 F2는 첫 번째 결과와 같으니까 0입니다. 그럼 대충 눈치가 채지죠?
0, 2, 0, 2, 0, 2의 반복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가 홀수 차를 가지는 녀석에 대하여 다 0이며 짝수 차를 가지는 녀석에 대하여 다 2다. 그러니까 홀수 차는 0이고 짝수 차는 2다. 뭐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겠죠. 사실은 개념서 공부로는 그닥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역함수를 구하여라 어쩌라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수련이 잠깐만 깨서 이거 좀 듣자. 자,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역함수 구하기라고 하는 철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칙이죠.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게 첫 번째잖아요.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y-2분의 y-1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 두 번째 스텝이 y는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y는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올려야죠. x, y-2는 y-1. y를 한 군데로 모을 생각이니까 x, y와 넘겨서 마이너스 y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는 저쪽으로 넘겨서 2x 마이너스 1로 남깁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y는으로 묶으면 이제 y가 하나로 줄죠. 그러면 묶인 애가 누구냐면 x-1. 그 x-1을 나누어 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y는 x-1분의 2x-1이 답이에요. 자, 이게 정해. 빼박이죠, 뭐. 그리고 시간 좀 걸리고요. 연습하고. 너희가 이걸 언제까지 기억할지는 모르겠다만, 그래도 알려는 줄게요. 혹시나 재미를 붙인 사람이거나, 또는, 시험 직전? 전날? 한 번만 반짝 암기하고 들어가도 좋아요. y fx 이퀄 위에서부터 a, b, c, d를 쓸게요. 제가. 그래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위에서부터 아래로 a, b, c, d,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한 방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x를 먼저 이렇게 쓰세요. 쓴 다음에 저 개수들 간의 위치를 좀 바꾸면 되는데, 위치를, 소연아 요것만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요 a와 d 보이세요? 대각선 관계에 있는 이 두 녀석의 부호와 위치를 같이 바꿉니다. 부호와 위치를. 그러니까 d의 부호를 바꾸면서 여기다가 붙이고 a의 부호를 바꾸면서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끝나요. 그럼 역함수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역함수예요.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y는 x-2분의 x-1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 줄로 역함수 구하기 하시면 x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d의 자리에 얼마가 있지? 마이너스 2요. 부호를 바꾸면서 1로 가져가요. 얘가 1로. 2. 이 x 앞에 지금 얼마 있지? 1의 부호를 바꾸면서 1로 와요. 마이너스 1. 나머지는 그대로. 그럼 쟤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가지고 역함수를 구할 때에는 이쪽 사선의 위치를 바꾸며 부호도 같이 바꾸면 된다. 이렇게 요령을 알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거 표준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는 그냥 XY 바꿔서 정리해도 괜찮고요. 충분히 빨라요. 그렇게 해도. 굳이 또 일반형으로 바꿔서 방금 전에 요령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눈에 보이겠죠? 얘랑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꾸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있거든요. 이거 부호 한 번 더 바꾸란 소리예요. 예. 분모 분자에 동시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내가 역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fx 이렇게 하면 일단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하고 1, 3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1차적인 답인데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아래를 마이너스로 만들려고 분모 분자에 동시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4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거랑 얘랑 매칭시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 했잖아요. 예, 그게 x축이건 직선이건 간에 연립을 한 후 저기다 연립 후라는 단어를 붙이면 그 연립이라는 건 이쪽 방정식과 이쪽 방정식을 이퀄로 놓는 거예요. 이퀄로 놓으면 여차저차저차해서 딱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원은 포물선이 아니었죠. 그런데 원의 방정식은 대략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생겼는데 여기에 y는 mx 더하기 n을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요로 들어가고 요로 들어가서 지지고 볶고 하겠죠. 막 계산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남죠? 2차 방정식이 남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차저차하여. 그 여차저차가 중요한데 포물선과 직선도 여차저차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원과 직선도 여차저차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유리함수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유리함수도 여차저차하면 지금처럼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 이퀄 kx 더하기 1 이걸 연립비라고 그래요. 연립. 연이어 세우다의 뜻이에요. 예? 연이어 세우다. 이걸 연립한다 그러고 이 x 플러스 1이 이쪽으로 올라가서 x 마이너스 3 이퀄 kx 더하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질 수 있고 이걸 여기다 올려서 곱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x는 마이너스 1이 안 될 테니. 그러면 k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얘 서로 지우고 여차저차 하면 kx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4는 0 최종적인 모습이 뭐야? 2차 방정식이라고. k가 0이면 어차피 안 돼요. 예. k가 0이면 이게 y는 1이 되는데 y는 1은 정근선이라서 안 만나요.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에요, 이거. k는 0이 아닌데 얘가 이제 그 다음 요구사항이 이 유리함수와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질문이 이것뿐일까? 아닐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경우에도 얘한테 판별식을 써주면 된다. 한 점에서 그럼 판별식 0이다. 두 점에서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 한 번만 해봅시다. 자, 두 개를 연립한
두 직선을 연립한 2차 방정식이 이거예요. 그리고 K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K는 0도 그냥 포함해버릴까? 포함해버리자. 제발 집중. 판별식 이게 얼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K예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겠네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요.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6보다 크다예요, 이게. K는 0이거나 K는 16이다예요. 얘는 K가 0에서 16 사이에 있다예요. 이 결과를 이제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건 0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하나만 그리면 돼요. 하나만. 점근선 얼마인지 빨리 찾아. 마이너스 1. 그죠? 플러스 1. 네, 점근선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2, 4, 3면에 그려지는 아이입니다. 여기와 여기에 그려지는 아이죠. 됐나요? 이거 어떤 직선이에요? 어떤 직선? 어떤 직선? 내가 어떤 직선이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대답하는 방식이 있다고. 몇 사람에게 얘기했지? 이 안에? 일단 유난 아니고 주한이도 아닌 것 같고. 너희 넷은 그런가? 수민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내가 이거 어떤 직선이라고 물어보면 넌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한 점 찍고 도는 직선. 좋아요. 자신 없는 척 했지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직선에 미지수가 달려있을 때 어떤 직선이라고 물어보면 기울기가 고정된 채 평행이동하는 직선과 한 점 찍고 도는 직선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둘밖에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앞에 개수가 미지수기 때문에 한 점 찍고 도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한 점 찍고 도는 직선. 서윤아, 그 한 점이 누구야? 0,1이에요. 맞아요. 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면 돼요. K와 묶여있는 애, 안 묶여있는 애, 0, 0. 이렇게 하면 0,1입니다. 0,1 찍고 도는 애예요, 얘. 그러니까 0,1이 어디냐면 여기죠. 네? 여기잖아요. 그리고 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잘 도는데? 아이씨, 어쩐지. 그럼 보세요. 돌다 보면 현재까지 지금 내가 돌리는 만큼 안 만났지, 얘네. 안 만나다가 이 정근선에 놓이는 순간까지도 안 만날 거예요. 정근선 안 만나니까 정근선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위로 탁 올라가는 순간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여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상태가 이렇게 된다의 뜻이 뭐냐고,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0이고 이게 기울기가 음이죠. K가 0보다 작으면,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예요. 이 그래프적인 현상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얘가 끝까지라는 건 음의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동안 계속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좋아요. 그럼 반대로 돌려볼게요. 반대로 돌려서 0이 되었어요. 여기 0이 등장했죠. 요게 유일한 맹점입니다. 그 2차 방정식에서 얘가 판별식 쓸 때 0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K가 0이 돼버리면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K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닌데 판별식은 어떻게 쓰나? 못 쓰지.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점근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 한 점 할 때 이 0은 배제를 해야 돼요. 한 점 아니에요. 네, 안 만납니다. 그러니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돌아 어떻게 돼요? 0, 0, 0, 0, 0, 0, 0, 0. 0에서 언제가 될 때까지 안 만나요? 16이 될 때까지 안 만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안 만나. 어디에서도 안 만나. 나 안 만날 거야. 안 만난다. 언제쯤 만날래나. 짠. 만났어요. 26이 접을 말하는 겁니다. 요 휨새하고의 접. 접선일 때 K 거 16 한 점. 그거보다 높아지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여기 잘 보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예, 이게 미세해서 그런데 요렇게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면, 예, 아무리 기울기가 커도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 뚫을 수밖에 없죠. 여기 뚫고 지나간 아이는 뚫고 나와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곡선과 두 번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K는 16보다 클 때 두 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도록. 양의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것. 오케이.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부예요. 공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탁 없애고, 넌 뭐야? 예, 짠, 없애고, 나한테 지금 묻는 게 뭐지? 왜, 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이걸 그래프적인 상황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연립후 판별식 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걸 상황을 인식하고 요때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문제를 푸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죠. 확장성을. 이거 한 문제만 풀 수 있는 애와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애의 차이. 알아들으시겠나요? 예, 0,-1을 찍고 도는 애가 얘랑 어떤 식으로 돼? 한 점에서 접하려면 어디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야?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이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얘가 오히려 더 쉬운 얘기죠. 예, 유리식과 직선은 뭐 어찌 하면 연립 후 여차저차 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과 2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0, 2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 얘랑 계수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 미지수 그냥 달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0, 0 넣고 같다, 2 넣고 같다 이래버리면 돼요. 예, 세상 제일 쉬운 얘기예요. 방금 전에 이걸 그래프적 상황으로 인식했어? 라고 질문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 아이를 그려보면 얘와 1을 정근선으로 갖는 녀석이죠. 1을 정근선으로 갖고 0, 0, -2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생기는 아이예요. 예, 여기가 2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애예요? 역시나 0,1 찍고 도는 직선. 0,1 찍고 도는 직선.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라고요. 회전하는 직선이라고요. 그러면 A 조건 제시법의 해석이에요. 물어볼까? 좋아요. 이거 무슨 말이야? A 집합엔 뭐가 모여 있는 거야?
어. 이게 모여 있는 거야? 이거 위의 점들이 모여 있는 거죠. x, y. 바의 왼쪽은 원소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원소의 본질, 원소의 모양. 그러니까 A 집합은 점들의 집합이에요. 근데 어떤 점들이냐면 바의 오른쪽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건 유리함수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위의 점들 이런 뜻이에요. A가. 그럼 똑같은 말로 B는 점들의 모임이고 요렇게 생긴 직선. 어떤 직선? 0,1 찍고 도는 직선. 위의 점들이에요. 그러면 그 둘의 교집합, 그 집합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교점이 되죠. 교점의 집합이에요. 만난다예요. 교점의 집합의 원소가 한 개도 없기를, 공집합이기를 해석하면 무슨 말? 해석하면 만나지 않는다예요. 예,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 요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때 안 만나요? 이런 얘기고요. 예? 우리 다들 알다시피 점근선부터 안 만나요. 점근선부터. 즉 A가 0일 때부터 안 만나고요. 예, 올라갈 때 안 만나요. 예, 그리고 무한대까지 가도 안 만나요. 음이 되어야 비로소 만나요. 그러니까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라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답하면 될걸.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판별식을 쓰잖아? 그러면 이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당황하죠, 이거. 판별식 써야 되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없다, 이렇게. 없긴 왜 없어? b는 있지, 0으로.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면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는데 8a가 0보다 작다. 아니, 안 만나니까 작다. 그러면 정답이 a는 0보다 크다가 돼. 이러면 틀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등호가 바로 점근선의 뜻이라고요. 그림 보고 상황 판단해서 문제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였고요. 평행적으로 단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무리식과 무리함수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와 구조면에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예, 공부하기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좀 더 편할 것이고, 그래서 하루 만에 공부해 오시면 되고요. 화요일 지나 수요일 날 공부를 해서 지금처럼 무리식 파트하고 무리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우리 유리함수 때 끊었던 부분이죠. 예, 거기랑 딱 맞춰가지고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